다음에는 우리 두레센터의 이 PD님 말씀. 예, 남해군 관광을 위해서 이 일 저 일 다 하고 있는 이PD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관광도의 PD를 시작할 때가 2014년도입니다. 2014년도에 1년차 관광도의 PD를 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사업체 발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민사업체를 갖다가 바랫길 사람들이라는 단체와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랫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금 아직 정비되지 않은 법인화라든지 그리고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조금 바랫길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익 사업을 좀 해서 좀 운영에 필요한 그런 사업 계획서라든지 브랜드 개발이든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어떤 다른 사정으로 해서 주민사업체로 선발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월이 5년 정도 흐르고 난 뒤에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때 같이 한번 갔으면 조금 더 바랫길이 좀 활성화되고 앞으로 조금 더 남해 관광의 한 축으로서 좀 발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좀 듭니다. 그런데 지금 10년차에 이런 또 계기를 맞아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앞으로 100년 정도 명품길을 만드는 데는 뭐 잘 나아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수님께 주신 질문에 우리는 과연 준비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0점 정도는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 지금 현재 바랫길에 대한 관심들을 계속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원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일을 하시고 있는 바랫길 사람들 단체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사례 발표를 해주셨지만은 그런 쪽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되고는 있지만 이 바랫길 자체에 50점을 감점을 주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바랫길은 말 그대로 우리 어머님들이 발해를 하던 그 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바랫길이 갖고 있는 느낌은 알지만 직접적으로 길을 걷는 분들이 발해 체험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금 마을이 끝나는 쪽에 체험 마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랫길을 걷고 계시는 분들한테 조금은 이거를 널리 홍보를 해서 우리는 길만 걷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콘텐츠가 같이 합류되어서 더 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그런 홍보 마케팅들을 조금 더 전개를 한다 그러면 뭐 찾으시는 분들의 만족도를 좀 높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바랫길 사람들이 지금 법인화를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단체에 충분한 상의를 하셔가지고 고유단체로 가셔도 되기는 됩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인화를 해서 좀 조직의 내실을 조금 이제 다시는 논의를 해야 될 좀 중요한 시대가 좀 왔지 않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있고 그리고 앞에 우리 최진당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번 세미나 때문에 바랫길에 대한 자료들을 조사를 해보면서 지도를 펼쳐보니까 정말로 길들이 14군데 중에서 연결되지 않은 구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오신 분이 남해를 한 바퀴를 다 돌고 싶어도 중간에 끊어지는 단절감들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0년 전부터 아직도 그때 계획은 하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그 14코스 완전하게 개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과 우리 바랫길 사람들 그리고 남해 국민들이 좀 의견들을 좀 모으셔가지고 좀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순환형 그런 길들이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전라남도에 한번 갔더니 희한하게 길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장애인 길이었습니다. 과연 우리 바랫길에는 이렇게 무장애로 되어 있는 좀 길이 길지는 않아도 되지만은 우리 베리어 프리라고 하는 과연 장애인도 좀 걸을 수 있는 하나의 구간들 뭐 길지는 않아도 되죠. 그리고 우리 남해군에 있는 장애 지원센터라든지 그런 쪽에 자원봉사자들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길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무장의 길이 한번 바랫길에도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시네요. 굉장히 우리 지역구이면서도 그 창의적인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상윤 대표께서 길이 그냥 길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마을마다에 녹아있는 그런 지역의 정서나 문화를 같이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게 바로 길이다 이런 말씀을 발표해서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우리 남해군이 이거 농어촌 체험말이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거와 잘 연계하면 우리 바랫길이 그냥 단순 걷는 길 플러스 지역의 농어촌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제안을 하는 그걸 제안해 주셨고 그 다음에 사실 수익사업하고 공모사업은 순수 민간인 단체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다는 걸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화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제를 설정해서 토론할 거기 때문에 연결성 문제, 특히 장애인에 대한 거론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길 여행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계셔서 다른 지자체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좀 이따가 한번 장을 드려보고 장애인에 대한 그 고려나 배려 이것도 굉장히 독특하고 또 창의적인 그런 제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우리 그 남해시대 시민기자로도 활동하고 계시는 최 선생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최 선생님은 좀 섹시하지 않아서 채직이라고 좀 예, 최 선생보다는 채직이 재밌지 않습니까? 즐거워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산코스 공무길 저희들 발해지기들이 가서 정비를 해놨으니까 언제든지 오십시오. 언제든지 오셔서 걸으셔도 충분하게 저희들 정비를 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발해지기 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2011년도에 기청을 했었는데요. 그전에는 발해길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모르고 있었는데 14년에 누가 저보고 야 정민아 가면 돈 넣는다. 야 길 안내 지금 돈 넣는데요. 한번 가보자 이래서 얼떨결에 제가 발해지기 교육을 그때 받았습니다. 근데 돈은 개뿔 정말 돈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지만 제가 이제 같이 길을 걸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아니 왜 차 타고 10분이면 가는 거를 왜 빙빙 돌아서 2시간, 3시간 가는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발해길을 제가 걸어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길이다. 이게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인 길, 다른 길은 평탄한 길을 쭉 이렇게 가는데 이 발해길은 나름대로 높고 낮음이 있고 조금 위험한 스릴도 좀 있고 그래서 너무 좋고 그다음에 경치가 너무 괜찮아서 정말 반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돈을 주든 안 주든 제가 안내를 좀 사실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남해시대 시민기자를 하면서 기사 쓴다는 이유로 기사 쓰면 또 돈이 나오니까 그걸로 땜빵하면서 길 안내를 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제주도 올레길보다 훨씬 괜찮다고 다 칭찬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게 산길만 쭉 가면 오솔길이라든지 땅길을 가면 괜찮은데 중간에 아스팔트가 있고 그리고 어떤 구간은 14코스 그리고 이수지 호흡길 같은 경우는 아스팔트길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우드락이라든지 아니면 폴리에스테르 같은 좀 푹신한 길 우리 도시에도 그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많이는 깔지 않더라도 한 명 정도 다닐 수 있도록 길을 깔아서 길을 걷는 분들이 좀 더 푹신하게 좀 더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표시도 조금 하면 굳이 안내판을 하지 않더라도 그 길만 따라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길을 조금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때 2015년도인가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화전별곡길인데요. 거기에 이제 하천공사를 했습니다. 하천공사를 하면서 표지판이나 이런 걸 다 이렇게 거의 널브러지도록 이렇게 놔뒀었는데 그런 경우에 있을 때도 우리 발해길 사람들한테 아니면 발해길 센터에 이야기를 해서 그런 공사를 할 때는 저희들도 같이 나가서 어떻게 길을 다르게 이렇게 안내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길을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그때 진주에 있는 등산 모임 80분하고 제가 같이 길을 걸었었는데 정말 부끄러워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제가 신문에 썼습니다. 썼더니 그 공무원이 저한테 뭐라 하대요. 그래서 뭐라 하든가 말든가 쓸 건 써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이번에도 문제가 또 있었던 게 예계마을 쪽입니다. 예계마을 쪽인데 거기 지금 펜션을 막 짓는다고 막 지어놨어요. 근데 저희들은 전혀 몰랐죠. 그 펜션을 짓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공무원도 아닌데. 그래서 어쨌든 모니터링을 저희들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아니 거기 갑자기 길이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아무 표시도 없고 펜션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사실 집을 지으신 분하고 말씀도 드리고 혹시 이쪽으로 좀 사람들이 지나가도 되느냐 그럼 여쭤보니까 좋다고 지나가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경우도 사실 공사를 할 때는 미리 바리길이 있으면 바리길 사람들이나 바리길 센터에 이런 걸 알려서 같이 다른 우회길을 만든다든지 표시를 한다든지 하는 작업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그냥 구는 군대로 이렇게 해버리면 저희들이 다음에 안내를 나간다든가 사람들이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대처를 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아까 말씀 또 하셨지만 군과 우리 바리길 사람들 민간단체와 어느 정도 협력하는 좀 정치적인 체계도 만들 필요 있지 않겠나. 요거는 좀 나중에 하도웨어 때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입니다. 아스팔트 길에 좀 편한 길을 만들 수 있는 걸 좀 조성해달라. 그리고 어떤 길을 이제 무슨 공사를 하게 되면 그때는 항상 바이크 센터와 이야기를 해서 우회길을 만들 수 있는 걸 미리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두 가지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공무원 길은 우리 문화예술사 중에 한 번도 최근에 다녀오셨다고 좀 정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도 좀 아스팔트 포장이 좀 많은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제안하셨듯이 나무를 좀 보강을 하고 또 그늘막도 그러니까 땡볕에 많이 다니는 곳이 좀 많은 경우에는 그늘막 같은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의 우리 군과 행정과 민간단체 간의 어떤 협치 문제는 다음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우리가 최지기께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발표자의 두 분의 어떤 지금 패널들 말씀을 듣고 보충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정명희 사무국장님 혹시 도움되나요? 아까 한 개의 지자체 내를 이렇게 환영이든 아니면은 좀 다양한 모양으로든 이어진 길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에 몇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해 바랫길이 중간에 지금 이어져 있지가 않죠. 끊어져 있는 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을 보니까 뭘 해야 될지는 명확한 것 같아요. 이제 저희도 해왔고 모더 트레일이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자원조사해서 노선 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저희처럼 디자인이나 표현을 썼든 조성을 해서 길을 잇는 거죠. 목표를 한 길의 형태를. 남해 바랫길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전체를 환영으로 이으려고 하는 거가 주 목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환영으로 좀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으니까 아까 앞에 얘기하신 것처럼 1m씩 하든 이렇게 해서 이으시면 될 것 같은 지금 의지는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환영으로 있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가 걷는 사람들로 인해서 목적의식을 굉장히 갖게 하거든요. 이게 지리산 둘레길도 환영이죠. 제주올레도 환영이고 저희도 그렇고 굉장히 많습니다. 환영이.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코리아 둘레길도 한 바퀴를 도는 환영이죠. 그래서 뭔가 좀 계속 이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남해 바랫길은 실은 제가 다 실은 감히 이제 탐날 정도로 자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2년에 걸었을 때도 홍연마을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면서도 바다가 있는 풍광이라든지 또 중간중간에 바위들이 있어서 로프가 설치되어 있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데도 풍광이 너무 좋아서 저희 진안이 갖고 있지 않은 너무 좋은 자원이어서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제조원래가 갖고 있는 거가 이제 인프라죠. 그 숙박이라든지 뭐 교통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제 평가하는 사람마다 이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지리산이나 저희 진안에 비해서 남해는 이미 관광 그 지자체잖아요. 그래서 훨씬 펜션이나 뭐 게스트하우스 이런 것도 많고 식당도 많고 그런 측면에서는 인프라가 아주 좋은 측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경관 좋고 그런 인프라 있고 그다음에 민간단체 어찌됐든 조례까지 준비해서 오랫동안 있었고 또 지금 이제 행정에서 의지를 또 갖고 계시고 하니까 이제는 저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이상민 대표님. 특별히 드릴 말씀 없는 것 같고요. 뭐 준비라고 제가 뭐 됐는가는 계속 지금 해야 될 일들과 해 나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누가 하지가 계속 제 머릿속에 있어요. 누가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까? 이런 생각. 그 주민들하고 협치, 주민들하고 이야기하고 그 공직에 계신 분들이 과연 그냥 이 자리니까 깨놓고 얘기할게요 하면 경상도 사람 그 특성이 있거든요. 존심상 가지고 서로 안 보려고 해. 존심상에 왔던 과거들을 우리는 받아들일 용기가 있을까? 뭐 이런 거. 남의 군을 위해서 우리가 남의 바래길을 대표 브랜드로 만들 그런 합의? 틀어놓고 속마음 얘기할 수 있을까? 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뭘 좀 알아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느낌이 지금 그렇습니다. 제 느낌이 좀 뭔가 겉돌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겉돌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거는 정말 한번 남해라는 성징이 있잖아요. 성징이라고 할까? 뭐 제가 또 이웃 하동에 삽니다. 뭐 소문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 길이 우리를 묶어주는 하나의 틀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그러니까 지리산 둘레길이 열리고 나서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요. 지리산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옛날에는 노고단에서 천암호까지 갔다 와야 지리산 갔다 왔다 하는 건데 이제는 둘레길 300km 걸으면 다 지리산 갔다 온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그 지리산보다도 쪼잔하게 산 거예요. 그래서 지리산이 다 열리고 나니까 전라도 경상도 놈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지리산 사람이 되는 거죠. 여기도 남의 바래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 정병기 사무국장님은 그 대개 이 길 여행이 둘레라는 이름이 많죠. 둘레라는 의미에는 이 서클, 즉 환형이라는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길을 걷는 사람 입장에서는 남해를 한번 완주했다는 이런 어떤 성취감, 그게 또 동기가 부여돼서 다시 오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환영으로 있는 게 좋겠다. 공간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폭이 1m라도 상관없으니까 그런 그 자원조사, 노선개발, 뭐 지표조사도 하고 하는 그런 일부터 먼저 시작해 보는 게 어떻게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상윤 대표께서는 어쩌면은 이 남해 그 바래길 자체가 우리 남해 국민을 잘 단합시키고 하나의 어떤 공동체로서의 어떤 표가 더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업인데 과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까 하는 데 대한 어떤 우려스럽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음 주제가 운영 주체가 되겠습니다. 운영 주체인데 무엇이 우리를 그동안 멈추게 했을까? 이 문제는 아마 여기 패널 두 분 중에서 두 분은 우리 남해 분이고 또 두 분은 외부에서 전국을 대표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운영 주체에 대해서 우리 두 발제자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재단화해서 독립화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은 민간 단체로 하되 뭔가 군의 어떤 지원에 의한 운영이 좋겠다 등등의 어떤 여러 가지 운영 주체의 형태와 관련돼서 얘기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민간단체 역할과 행정기관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이 얘기를 해서 우리 관광과장이 와 계시기 때문에 전문가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종합해서 뭔가를 그림을 그리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주제는 먼저 우리 남해군의 그 최정민 지기 발해지기님부터 솔직히 지난 거의 한 7, 8년 동안 계속 해오시면서 느낌이 있으실 테니까 우리 운영 주체, 군과의 관계라든지 자체 문제라든지 좀 전에 우리 그 정명희 사무국장 말씀으로 하면 자원조사도 해야 되고 노선개발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심지어 홍보기념품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마 현재의 운영 주체로는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허심탄회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제 한번 됩니까? 네. 됩니까? 아무도 안 보셨어요. 아무도 안 보셨어. 안 보셔서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웃어 주십시오. 제가 어쨌든 제 느낌은 좀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번에 저희들 이제 신안길을 한번 갔었거든요. 단체로 가가지고 갔었는데 거기 표지판이 너무 좀 좋은 게 있어서 그러니까 몇 메다 가면 키로수가 얼만큼 감소가 되고 건강에 어떻게 좋고 이런 안내판이 좀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좀 나름대로 길 걸을 때 한 1km 갔을 때 표지판을 보니까 내 칼로리를 얼만큼 썼다 이런 표지가 있으면 길 걷는 사람들이 좀 건강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한테 좀 나름대로 솔솔한 재미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사실은 분한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왜냐하면 말씀을 드려도 이게 과연 이게 될 건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느끼냐면 저번에 2015년인가 16년에 아마 길 정비를 좀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표지판을 쭉 달았는데요. 굳이 달지 말아야 될 곳에 표지판을 달아놓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표지판이 거꾸로 된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 표지판을 나무에 못을 박아서 이렇게 박은 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길 걷는 사람들과 전혀 이야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군에서 업체 준 겁니다. 그냥 업체한테 야 이만큼 달아 요 부분에서 여기까지 달아 그러니까 그 업체 분들은 어쨌든 자기도 돈 받고 하는 거고 시간만 때우면 되는 것이고 그 개수에 맞게만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길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분들은. 근데 그냥 이렇게 달아서 저희들이 안내하면서 저희들이 가서 또 다시 뗐거든요. 떼면서 참 마음이 좀 섭섭했는데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군에 이야기한다는 게 또 군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 행정 절차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말하기가 저희들 스스로 우리 자체 검열을 한다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스스로 그냥 말하면 안 되겠지 다음에 기회 되면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런 자체적인 좀 패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생각했던 대안이 상시적으로 우리 저희 군과 발익교 사람들 발익교 사람들이죠 하고 상시적으로 어떤 제안할 게 있으면 제안을 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회의 체계를 좀 구축하는 게 시스템을 좀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그다음 그 이야기된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답변을 들을 수 되어야 다음에라도 언제든지 우리가 더 좋은 게 있으면 또 언제든지 제안할 수 있고 또 더 좋게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이광석 대표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어차피 지금 운영 주체에 관련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우리 남해 발해길에 대한 주인은 과연 누구인지 이 길의 주인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길을 걸으러 오시는 외부 관광객들이 좀 이용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 그 길의 주인은 저는 그 길과 인접해 있는 마을 주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발해길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도 알고 그 운영위원회가 과연 충분히 그 길에 접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에 대한 대표자들을
포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주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용하고 계신지, 아니면 조금 더 그런 의견들을 무리 없이 소통을 계속하려고 노력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짚고 가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그 길의 주변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행복하고 삶이 나아지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 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 폭을 조금 한 번 더 조금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체험 마을이라든지 다른 마을 쪽,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에 있는 좀 주민들, 대표성을 가진 주민분들을 조금 같이 포용하셔서 좀 더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그런 단체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우리 민간단체의 어떤 마을길이 역시 뭐 마을길 주민들이 주인이시죠.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과의 어떤 운영의 어떤 대표성 문제를 아주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행정하고 민간을 구분해 보면 그 발해길 운영, 전반적인 운영 관리하고 민간 부분 참여 유도,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든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와 지속적인 정비 등은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은 지역민과 지역사회 참여 여의, 지역 커뮤니티, 아까 이제 지역 커뮤니티와의 소통 및 자원활동과의 조직, 이게 이제 아까 마을에 사시는 분들과의 어떤 그 유대인데, 어떤 소통인데, 이제 그걸 잘 지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주적으로 우리 그 민간단체에서 역량이 강화되고, 기본적으로는 목표는 뭐 어렵지만 자력 기반을 강화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 발해길을 지속적으로 관리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든지, 지금 이제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데 군 행정과의 어떤 연계 체계가 조금 결여되어 있어서 이걸 제한해도 될까 하는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역시 우리 마찬가지로 이제 외부에서 온 전문위원신 김영록 위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군에서 이런 그 길이 있으면 군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민간단체에서는 어떤 일을 실질적으로 하는지 잘은 모릅니다. 잘은 모르는데 여러 민간단체들을 많이 다녀본 경험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공무원들하고 일을 이렇게 해본 경험도 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군청에서는 이 정도 자금 지원을 해주는데 왜 결과가 없느냐 라고 얘기하실 수 있고요. 민간단체에서는 니네들은 지원해준다고 해주는데 그거가 좀 부족해, 좀 더 지원을 해줘, 왜 지원을 안 해서 일을 못하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길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곳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둘이 부닥쳐서 평행선만 그냥 이루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그냥 어떤 그 무슨 루틴이나 이런 걸로 접근할 거 아니고 그냥 상식으로 접근하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길을 운영하는 단체가 자생 능력이 있어서 재원 마련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군청으로 도움 안 받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길, 아니 거의 다 할 겁니다. 그건 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지원을 받게 돼 있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 잘 되려고 그러면 그동안의 경험에서 저희가 한 10여 년쯤 지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제주원리부터 했었죠. 물론 걷기 역사는 그보다 더 먼저고 저는 한 25년째 지금 걷고 있는데, 어찌됐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인 민간단체가 있는 곳은 길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길 사업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상세하고 또 정밀하고 효용성 있는 계획은, 여기 발해길이니까 발해길 예를 들겠습니다. 발해길에서 세우고, 군청에서는 자금을 위시한 이제 행정 지원을 해주면 되는 게 아니겠느냐. 라고 당연히 지당한 그 상식적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서 군청에서 받는 부담을 차츰차츰 지어 나가는 게 결국은 바랫길의 목표이자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랫길에서 일을 하려다 보면 조직이 조금씩 커져야 됩니다. 근데 조직이 커지면 장단점이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라는 이제 이런 단점도 있고, 장점으로는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그런 분들의 협조를 하는 굉장한 장점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직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 길을 대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랫길 구성원들의 길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더 문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의 미랄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좋은 예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강릉의 바웃길이라는 길을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바웃길은 저는 감히 이렇게 만드는데 소설가 이승원 선생이 만든 길입니다. 그분이 고향이 강릉이세요. 근데 전국에 길이 만들어지고 그분 이제 아들이랑 그 길을 걷고서 쓴 그 소설도 있고 한 이분인데, 자기네 동네에도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냥 생각을 하시고 후배 한 분, 상학인이셨는데 그 후배 한 분하고 둘이서 길을 만들고 길을 찾아내고 하시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바웃길이 나름 잘 운영, 속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운영되고, 이승원 선생님은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셔서 열심히 지금 소설을 쓰고 계신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친 분 한 3분 정도는 바랫길에 계셔야 됩니다. 이 길에. 여기 정 국장님 계시지만 저분 미친 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꽤 오래 전부터 알고 이렇게 인연돼서 지내는 분인데, 자주는 못 봅니다만 1, 2년마다 한 번 정도씩은 봬요. 근데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미친 분이 맞으십니다. 바랫길에도 그런 미친 분이 한 3분 정도는 계셔야 되는 게 아닌가. 아마 계실 거예요. 지금 제대로 그게 다 표출이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바랫길이 바랫길 구성원만의 길이 돼서는 안 되고, 이렇게 구성원들이 똘똘 뭉쳐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시면 좋은 이 결과가 있으실 텐데요. 조금 궤를 달리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혹시 싶어서 한 말씀 이제 더 드리면, 이렇게 길 사업을 하다 보면 선진사례 탐방, 선진사례 연구라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길 잘 된 데들 이렇게 해서 연구하시고 하십니다. 그거 하지 마십시오. 제주원래 연구에서 뭐 할 거며, 지리산 둘레길 연구에서 뭐 하실 겁니까? 거기랑 바랫길이랑 문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선진사례, 특히 외국 사례, 외국 산티아고 길, 마추픽추, 거기는 더더욱 그런 너무나라 길은 연구하신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길도 참고는 하실지언정 그게 무슨 선진사례라고 연구하지 마시고요. 바랫길은 바랫길 나름대로의 문법으로 풀어나가셔야 되는데, 그거 여러분들이 쭉 해오셨던 일이고, 그 해오셨던 일 조금 안 된 거 삐걱거리는 거 이제 다시 다 잡으면 되는 거니까, 내 길을 내 식으로 하시는 게 좋지. 남의 선진 모사례 해서 연구하셔서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우선 다른 얘기가 있을 때 다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영록 위원님께서는 군에서는 이제 컨트레스 재정을 지원하고, 단체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의미와 함께 미친 분이 3분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바랫길 심사는 안 해봤는데, 농어촌 테마마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이 리드 그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을에 하구집이 한 분이 있어야 돼요. 그냥 검찰이나 불려 다녀도 절대적으로 물려나지 않는, 사실 우리 관내에 있는 농어촌 테마마을 중에 성공 사례인 경우에는 그 운영 주체에서 대부분 검찰이 몇 번씩 불려간 분입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양시 하면 양시 집성촌 같이 사는 분들끼리 사촌, 삼촌 간에 맥살 주었고
검찰에 불려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어떤 문학마을이라든지 해바리 마을들이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하고집이가 있는가를 봅니다. 그 다음에 그 하고집이를 팔로우를 할 리드그룹이 있는가를 봅니다. 6번 내외의 리드그룹이 있는가 봅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다소 조금 인프라 자체가 예를 들자면 좀 부실하더라도 우리 근데 지난 고흥길 같은 경우에 우리 사무국장께서는 아마 우리 남해 바랫길 같은 건 왼손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사무국장님도 그렇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김용래 위원님께서도 선진 사례 고민하지 마라, 남해는 남해로서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틀림없이 우리 바랫길 사람들 중에서 미친 분들이 계실 것이다. 그런 분들로 해서 한번 중심축을 이뤄서 한번 이 사업을 끌어나가 보라는 아마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앞에서 민간하고 행정 역할에 대해서 이미 다들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요. 제 생각도 또 김영록 위원님하고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민간에서는 정말 열정적으로 해주실 분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고요. 그래서 민간하고 행정 역할을 나눠보자면 민간 같은 경우는 이제 준비하고 실행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있나라는 것을 먼저 찾아보는 게 우선 남의 바랫길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행정은 일단 지원 부분하고 예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레지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군에게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상당히 좀 위험한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역할에 대한 매뉴얼을 좀 만들어가지고 어떤 역할에 대해서는 어떤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좀 알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의 바랫길 사람들이 군에게 같이 접근해가지고 함께 진행하자는 부분들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좀 매뉴얼 같은 걸 좀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매뉴얼을 또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거 아니고, 제가 아까 매뉴얼을 좀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게, 매뉴얼은 있지만 사실 그걸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이 있으면 그에 따른 교육이 바랫길 사람들이나 또 군이라든지 같이 교육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지를 교육을 좀 협의를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는 좀 전문성 강화를 위해선 운영위원회 자문단을 구성을 하는 것도 좀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문단 구성은 주민이 될 수도 있고 외지인이 될 수도 있고 귀촌하신 지역 주민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남해에 와가지고 여행 와가지고 귀촌하신 분들의 민박집에도 많이 좀 몇 번 머물러 봤는데요. 일부러 귀촌하신 분들의 생각은 확실히 조금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이곳에 와가지고 정착을 어떻게 하면 자녀들과 함께 하고 노후 생활도 여기서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재미나게 보낼까를 좀 많이들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남해에 있어가지고 남해 분들은 좀 폐쇄적인 생각이 좀 많다는 부분도 좀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같이 좀 바꿔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좀 한 자리에 모여서 좀 얘기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어떤 운영위원회 자문단의 귀촌이나 그런 부분들 지역의 어떤 주민들 전체적으로 다 포용해가지고 좀 함께 나갔으면 좀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운영 주체 간의 어떤 협치 문제가 세 번째 이제 주제인데, 자연스럽게 또 마지막 토론하시는 분이 또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약간 넘어갔습니다. 역할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서로 어떤 연계성의 한계와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거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운영위원들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어떤 자문단을 구성하든지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아마 사실 오늘 우리 정병기 지난 고흥길 같은 게 문제는 정말 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남해 바랫길 사람들의 경우에도 만약에 그런 일을 수행하려면 필연적으로 뭔가 조직이나 구조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주제는 가치라는 것에 대한 조건. 이때 가치라는 것은 행정하고 주민주체입니다. 아마 우리 이상현 대표께서
이 화두로 얘기했지만은 제가 이 원고를 한 3, 4일 전에 쫙 읽어보고 와 여기에 이 결론을 다 담았구나 하는 걸 제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지금 뭐 이리 얘기하고 있는 게 괜찮습니까? 괜찮죠? 같이 일하는 것에 대한 조건은 협치, 협력적 민간단체와 행정기관 간의 어떤 협치입니다. 협력. 근데 아마 민간단체로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최정민직이 하니까 좀 이상하지? 괜찮아요. 네, 섹시합니까? 최직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된다는 이런 것은 운영주관부서인 남해군의 관광과 직원들이 보면 6개월이고 1년에 바뀌어버립니다. 그럼 또 이제 말하려고 좀 친해지면 또 바뀌고 최면지면 바뀌고 하는 이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어떤 그 협치나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없는 두 조직 간의 어떤 협치를 구해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1912년 이후로 경제 성장 동력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갑자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GNP가 높았던 거제, 울산 같은 경우에 아파트 분양률이 전국에서 제일 낮은 이런 그 추이를 보더라도 제조업에서의 어떤 고용 환경은 2007년 이후로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10년 내에 이 인공지능이 기계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제조업 쪽에서는 사람을 더욱이 덜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도 지금 올 8월부터 그 문화관광재단을 만듭니다. 왜 만드냐 하면 관광과 직원이 관광직렬이라는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직렬을 만들 수도 없고 또 업무 영속성이 없으니까 이런 재단 형태의 어떤 조직 구조를 만들고 일부 시군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관광 전공자를 뽑기도 하고 또 관광과 직원은 관광 직무만으로 순환을 시키는 김해시 같은 거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군에서도 이제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제조업 기반의 어떤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대한산업으로서의 어떤 지역소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이 어떤 그 대한산업으로서 가장 효과적인 산업이라고 이제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남해군에서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독자적인 재단 행태가 될지 어떤 행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그런 재단에 근데 이 문화관광 재단 내에 예를 들자면은 발해 담당 직원을 뽑아서 예를 들자면 전적으로 관리케 한다든지 그런 게 나은지 또 우리 그 정병기 사무국장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봉급 주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유지하면 된다는. 그래서 지금 4명을 유지하고 있다는데 저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완전히 독립민간단체인데 군에서 재정을 지원해가지고 일정 부분의 급여를 받는 그런 직원들이 상시 근무하고 있고 좀 전에 우리 그 최직위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디 공사하고 있는데 뒤늦게 알고 가서 이런 게 아니라 담당 직원이 늘 순례하듯이 코스를 돌면서 실시간 그 어떤 시설 봉수 공사할 그런 데가 있으면 바로 군에 보고가 되고 군에서는 큰 거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사소한 것들 뭐 간판을 단다든지 뭐 지도를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사소한 것들은 민간단체에서 하고 이런 형태의 어떤 구조가 나을지 이제 협치 협력체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 구조는 어떤 게 좋은지를 한번 이거는 저 마지막 마무리 발언과 함께 우리 이상년 대표님부터 혹시 다른 시군에 하고 있는 사례 등으로 해서 마무리 발언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